이어서 연결고리입니다. 뉴욕 시장의 분위기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했지만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이 안 좋은 게 더 저는 많아 보였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어떻게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반호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 지속과 업종 차별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이번 주 내내 계속, 지난주부터도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는데 잠깐 없어졌다가 또 다시 사실은 이어지죠.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정말 한 이틀 없어졌었죠. 경기 침체 우려감 없어졌다기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었죠. 근데 이 우려감이 다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려감으로 인해서 전일 국내 증시도 다시 2400선을 내놓으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미국 시장도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분명히 이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고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굉장히 좀 가격적으로 싼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딱 사기에는 경기 침체가 너무나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자리죠. 이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감이 지속이 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투자 심리, 이 투자 자체가 상당히 좀 위축된다는 이런 소식으로 좀 더 부진한 모습이 장중에 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기 침체 우려 지속하고 뒤에 붙였던 업종 차별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종 차별화가 된 이유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업종 차별화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종목들은 좀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업종별로 혹은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 중심에는 다시 실적, 주식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실적이 좀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는 좀 부진한 내용들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에는 좀 더 많았었는데요. 이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디램 가격 하락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지수들, 반도체 종목들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3.18%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당연히 하락했죠. 2.2% 하락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직원 해고 소식에 자율주행 직원 해고했다. 그럼 자율주행 쪽으로는 비중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 테슬라의 좀 안 좋은 미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중에 좀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하지만 좋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소식에 애플이 1.3%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 투자 의견도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JP모건이 매크로 환경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면서 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한 아마존도 이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모습들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된 악재가 좀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악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확신이 부족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종목 방향성에서 기본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만큼 시장이 많이 좀 압박을 받는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에 또 포인트를 맞춰서 또 국내 쪽에서는 어떻게 연결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죠.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더 자유로울 수가 없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심리적으로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는 국내 증시 자체가 지수 자체가 좀 하락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거든요. 지수 자체는 그렇다고 큰 폭의 하락보다는 약보합이나 소폭의 하락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상승하기에는 매크로 환경이 이 필라델피아 지수 하락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좀 만만치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달러원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1,300원을 잠깐 넘었었죠. 그런데 이 1,300원 오늘 다시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00원은 사실은 가능성 면으로 놓고 본다라면 소폭 조금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전이 한 1,302원 정도 됐었죠. 조금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혹시라도 가능성은 낮습니다. 많이 넘는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알려진 악재들은 그냥 놓고 보시고요. 상수처럼 변수는 환율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실적 말씀드렸는데 미국 시장과 실적이 연동되는 기업들의 주가 커플링은 강화가 될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도 곧이어 따라서 또 발표가 될 텐데 미국 시장과 연동되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론이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내에도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투심적으로도 같이 악영향을 받거든요. 그렇지만 좋은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 주가 커플링 정도는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훨씬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제 반도체 쪽도 걱정이 되고 환율도 부담 요인이 다시 한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안 좋은 종목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좋은 종목을 그 와중에 고를 수 있는 것, 모두 다 미국 시장과 연동되는 기업들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잘 이어가 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잡아볼 텐데요. 오늘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봐도 LG 이노텍에 대해서 요즘 안 좋게 말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연결시킨 이유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국 시장에서 좋은 코멘트가 나왔던 종목 제가 애플하고 아마존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이 좋은 내용이었죠. 이 경기 침체 우려감, 이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아이폰은 대체적으로 사실 잘 팔립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좀 낮으면서 잘 팔리는데요. 이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폰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부분들.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 LG 이노텍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과 애플과 상당히 커플링되는 정도가 중요하다라는 종목이 LG 이노텍인데 이런 아이폰 수요가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실적 말씀드렸었는데 LG 이노텍 좀 전에 앵커님 말씀 주셨을 때도 이 LG 이노텍에 대해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좋은 내용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좋습니다. LG이노텍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고 좋은 실적인데 여기서 컨센서스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에 있어서 이런 비중 확대 의견들 그리고 이 실적 컨센서스도 올라간다. 실적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이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 이제 두 번째 이 연결고리였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원화 약세입니다. LG이노텍도 수출주인데요. 오늘 다시 1,300원을 환율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1,300원 넘어갔을 때 LG이노텍 당연히 이익단도 좋아집니다. 이 환율까지 국내 증시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악재인 이 환율이 LG이노텍에는 그래도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국내 기업과 연동되는 기업으로 LG이노텍, 애플과 연동이 되고 있고 또 애플 하면은 또 팬층이 아주 탄탄한 그런 기업으로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런 쪽으로 연결을 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LG이노텍의 장점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2분기 상당히 실적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3월 기준 컨센서스를 본다라면은 LG이노텍 영업이익 한 2,100억 수준입니다. 이 2,100억도 40%에서 한 50% 정도, 4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이익인데요. 그런데 이 3월에 이어서 6월 달 놓고 본다라면은 2,200억을 훌쩍 뛰어넘는 컨센서스가 잡힙니다. 2,300억 이상도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있거든요. 200억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2,100억에서 2,300억이다 그러면 약 한 10%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한 실적입니다. 이 실적의 중심에는 당연히 애플이 있었고요. 아이폰 13도 그렇고 14가 이제 좀 있으면 출시가 되죠. 이런 고가 모델 판매 강세에 힘입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이 광학 솔루션 사업부가 당연히 실적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9월 달엔 그리고 아이폰 14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4 출시가 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중타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이폰은 어느 정도는 팔리고 변동성이 적은데요. 이 매니아층이 두텁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관련된 부품주들 주목받을 수 있는데 애플 아이폰 관련된 부품주 중에 가장 앞서 나가는 종목이 LG이노텍이죠.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가 이 메인인 건데요. 이 카메라가 그동안은 계속 이 아이폰에만 부각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이 테슬라 향 전장 비중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카메라와 휴대폰 카메라를 놓고 본다라면 자동차 카메라가 훨씬 캐파도 크고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이 휴대폰 카메라는 뭐 5대, 6대 이렇게 이 대수가 어느 정도는 한정이 되어 있죠. 휴대폰 자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차량용 카메라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실내도 그렇고요. 실외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사방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테슬라향 이 전장 부분에 있어서의 카메라가 잘 들어가고 있고 이 신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쪽에 있어서의 발전 가능성, 좀 더 카메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플러스 알파의 요인들까지 LG이노텍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실적에다가 신제품에다가 그리고 휴대전화에 이어서 자율주행차에도 카메라는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사님 오늘 종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였습니다. 힘든 시장에서도 또 이렇게 가는 종목은 가는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